설명을 좀 더 드리고 교재 봅시다. 낯설다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좀 낯설입니까? 자, 신고했죠? 신고 지금 방금 전에 했어요. 그럼 신고받은 누구는 시군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권할 시군구청장 이름 뭐? 신고관청은 신고서를 제출받았죠? 신고서에 적혀있는 신고사항을 확인해 봐야지.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면 신고사항이 빠져있다고. 그럼 뭐? 보완해 오십시오 하면 되죠? 여기 시험 한번 나왔어요. 누락된 보완하게 할 수 있고, 신고사항이 실거래가 실거래 내용하고 맞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신고서에 적혀있는 가격이 3억 원에 신고 들어왔다고. 신고 제도는 강화되는 게 다운 계약서 있죠.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좀 보시면 자진 신고하면 포상금 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신고 들어온 가격이 3억 들어왔어.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신고서에 적혀있는 가격대로 매매 계약했는지 확인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 보면 돼? 계약서 제출 요구할 수 있어요. 3억대로 계약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입금한 돈도 3억대로 입금되어 있겠네. 그러면 입금표나 통장사본, 매수인이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출받았으면 대출계약서 있겠네. 3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을 3억대로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대표적으로 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입금표, 통장사본, 대출계약서, 뭐 예금을 정기적금을 뭐 해약했다면 해약 같은 거. 그러면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한 게 있어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실질은 4억 원에 매매 계약했는데 다운 계약서로 들어왔다고. 그럼 3억짜리 계약서 가져와라 그 말 아니야? 그럼 3억짜리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어렵다 쉽다? 3억짜리 계약서 쓰는 게 뭐가 어려워요? 매도매수인이 직접 계약했다. 매도시 만나가지고 다시 계약서 도장찍으면 되잖아요. 개공을 통해서 3억짜리 4억인데 3억짜리 계약서 제출했잖아요. 그럼 매도매수인 불러다가 다시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통장사본, 입금표인 금융거래 내용은 허위를 꾸밀 수 있어 없어요? 위조기술이 대단한 모양이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뭘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3천만 원. 요거 기억하셔야 돼. 확인했죠? 확인했으면 신고 필증을 발급해라. 며칠? 조선천지에 적시는 한 개밖에 없어요. 적시는 앞에서 배우셨다고? 휴업 신고했다. 휴업 신고 기간 중 재개할 수 있어 없어요? 휴업 신고 기간 만료되어 재개할 수 있죠? 재개하려고 보니까 뭐가 없다?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게 재개 신고 아니야. 그럼 재개 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 반환해야 한다. 며칠? 적시. 그 다음에 뭐예요? 적시였다가 지체없이 바뀌었어요. 적시라고 적어 놓으니까 민원인들이 워낙 민원이 많아요. 왜 적시인데 바로 안 주냐고. 이렇게 하요. 공무원들이 신고 필증 발급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하라. 그게 적시요. 지체없이 이거 하고 할 수 있는 게 지체없이요. 법에는 적시가 많다, 지체없이가 많다. 대부분 다 지체없이요. 발급받았죠? 발급받은 매수인은 등기하러 가야 되겠네. 그럼 이건 이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갈 거 아니야. 이 등기법이네. 등기부서님 잘 있어요? 잘 있더라 보니까 어제 봤다. 계약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등기관에게 내 명의로 이 토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다라고 등기 원인을 정면은 서면 등기 원인 증서를 가져가야 등기할 거 아니야. 계약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증서가 뭐예요? 매매 계약이 등기 원인인데 등기관에게 제출할 등기 원인을 정면은 서면이 뭐예요?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장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읍면 동자로부터 검인받은 검인계약서가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등기원인 증서요. 근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기관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등기는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하면 된다. 등기할 때 필요한 것이 검인계약서이기 때문에 검인도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하면 도장 찍어져요. 그 말은 검인계약서에 기재할 사항만 정확하게 적어가면 실제 계약했는지 확인할 권한 의무도 없어.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이나 검인기관이 똑같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하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받은 사람 확인해야 하네요. 뭐 이걸 뭐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 사항만 적혀 있으면 무조건 신고 필증 내주는 거요? 확인하잖아요. 이게 여기에다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같은 시군구청장이고 이미 신고하여 신고필증이 시군구청장에서 발급되었다면 신고필증 말고 검인 또 받으러 왔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신고필증 발급받으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학원 선생 할 때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강의는 이틀밖에 안 하는데 너무 힘들다. 말을 안 들어서 왔어. 또 본인 또 쳐다봤다 또 나한테 또 뛰어온다 또. 욕심이 더 납니다 사실은. 강의할 때는 그냥 월급 받고 오후에 쉬고 놀고 저녁에 수업 마치고 술 한잔 먹고 집에 자고 했는데 학비를 꼭 해야 되겠다. 넌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눈빛은 아이씨 안 되면 내년에 또 하지 이렇게 눈빛이 그런 사람이 갈수록 보입니다. 2차만 하는 사람들은 8월 말 되면 잠 못 자요. 이제 2차만 하는 사람들은 긴장감이 말도 못해요. 부담감이. 아직 시간 많아요. 시간이 아직 120일이나 남았어요. 항상 마음이 급할 시기는 9월 셋째 주 이후에 가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급해지고 막 심장이 막 뛰고 그때 우황청심 막 드셔야 된다고. 대답을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요 분위기를 내일까지 가져가야 돼요. 또 주말 또 보내고 또 까먹고 또 월요일날 조용하시면 안 돼. 예. 자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요. 예? 뭐 배우시는지 알겠죠? 저 보이죠? 저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가인 다 했죠? 신고를 했어. 이제 신고 필증이 나왔어요. 신고 필증이 나오면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거 아니야? 등기 절차에 관할청의 허가나 또는 농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검인 받을 필요 없이 신고 필증 가져가면 되고 토지거래 허가증 가져가면 검인 필요 없죠? 신고 필증 가져가면 등기가 된다고. 네? 신고 필증 가지고 등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고 필증을 보니까 내가 신고서에 적은 내용이 신고 필증 나왔는데 잘못 기재되어 나올 수 있다. 신고 필증에 신고사항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그러면 신고 필증에 잘못 기재된 부분을 이렇게 수정, 정정하겠죠? 그래서 정정 신청 제도가 있다고. 잘못 기재 나오면 뭐? 정정 신청 제도가 있다고. 두 번째는 신고했어요. 신고 필증은 제대로 나왔어. 신고 필증이 제대로 나오면 검인 필요 없이 등기 신청하면 되죠? 근데 매수인 명의로 등기 신청하기 전에
중도금 지급일자를 잔금 지급일자를 합의해서 바꿀 수 있나요? 매수인이 자금선이 대출이 제때 안 된다든지 자금이 확보 안 되면 합의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좀 이따 보시면 신고할 때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도 신고 들어가요. 신고 필증이 다 나온다고. 신고 필증이 잘못된 건 아닌데 등기 신청 전에 신고 필증 내용과 달리 당사자가 합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바뀐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바뀐 내용을 적어가는 서식이 있다고. 변경 신고서 제출 제도가 있다고. 내용이 변경되었다. 뭐 제출? 변경 신고서 제출. 신고했습니다. 신고 필증이 나왔어요. 그런데 매매계약이 103조 또는 강행위중 위반 무효가 될 수 있다. 매매계약이 사기강박 취소될 수 있다. 합의에 이제 채무불이행 해제될 수 있죠. 계약이 깨졌다고. 그러면 깨졌습니다라고 무효, 취소, 해제 등을 신고하는 서식,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 제도가 있다고. 무효, 취소, 해제되면 뭐 제출?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 잘못 기재 뭐 정정, 내용 변경, 변경 신고서 제출,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 제도가 있다고. 정정 신청은 변경 신고서 제출은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이걸 만약에 해야 한다 의무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잘못 기재되었다고 정정 신청을 안 했어. 의무 위반 아니야? 제재 받겠네. 그럼 누구한테 또 불이익이요? 정정 신청을 못 해버리면 당사자 또 불이익 아니야? 이중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고 등기하러 갈 때는 신고 필증을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잘못 기재된 것이 있으면 정정 신청을 네가 알아서 하라 그 말입니다. 의무상 아니에요. 정정 신청은 할 수 있다. 변경 신고서 제출은 할 수 있고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 할 수 있다. 정정 신청한 목적이 등기했나요 지금? 신고 필증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고쳐갈 테니까 재발급해달라 그 말입니다. 신고 필증은 하자가 없는데 바뀐 부분을 적어갈 테니까 바뀐 내용대로 다시 재발급해달라 그 말입니다. 무효 취소 해제 신고하겠다 그 말은 네가 모르면 기다릴 거 아니야. 등기할 기다릴 거니까 무효 취소 해제 신고할 테니까 확인해보고 신고한 선 네가 확인해보고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음을 확인했다면 우리한테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신고 필증 재발급 며칠? 저기 한번 지체 없이 나왔으니까 한 번은 적시가 돼야 되겠다. 적체 없이는 없어. 지체 없이. 확인서 발급도 지체 없이. 조선 전체에 적시는 한 개밖에 없다. 재개 신고 반환 적시밖에 없어. 정정 신청 사유가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교재 바꿔야 돼요. 변경 신고 사유도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없다. 암기사항이 세 가지요. 신고사항, 암기사항. 정정 신청 사유, 변경 신고 사유가 암기사항이요. 됐죠? 이거 좀 이따가 암기사항이니까. 자, 신고관청 이제 보충규정에 신고관청이 신고받았죠? 신고사항을 확인했죠? 신고필증 발급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보충규정이 시군구청장은 전국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신고관청이 되겠죠? 전국에 있는 시군구청장의 신고관청이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조회하려면 전국 규모의 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들어가서 확인해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이 부동산 신고받은 거래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을 위한 전산망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누가? 전국 규모입니다. 전국 규모 나오면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전국 규모의 망을 구축하려면 지역별 자료는 계속 보완돼야 되겠다.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 가격이 오르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국장이 검정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각종 자료는 어디 있어요? 신고사항이나 조사한 내용이나 여기 있겠네. 시군구청장에게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이번에 모의고사에 부동산 거래가격 검정체계 구축 운영을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 부동산 거래가격 검정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한국감정원. 뭐 여기가 시험 나올지 몰라도 어쨌든 위탁 규정은 시험 잘 안 나오는데 신설 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셔야 돼. 부동산 거래 가격에 대한 검증은 누가 해야 하고 검정체계 체계 구축 운영 국장이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위탁한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국장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통해서 검증했죠.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누가?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 신고받은 사람이 검증할 거 아니야. 체계 구축 운영은 전산망을 구축 운영하는 것은 국장, 검증을 해야 하는 사람은 그 규칙을 좀 풀어보시면 시군구청장은 체계 구축 운영해야 한다. 구축 운영은 국장, 검증을 하는 사람은 시군구청장. 검증한 결과는 통보해 줘야 된다고.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실거래가대로 신고하라는 취지는 시군구청장이 검증해보고 그대로 누구한테 넘겨서 세금 매기겠다고. 세무서장에게. 그럼 검증 결과는 누구한테 통보 넣어라. 관할 세무관서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누가? 시군구청장. 통보받은 세무관서의장은 통보받은 자료 가지고 국세, 지방세 매길 때 과세 자료 활용할 수 있다. 신고 가격을 검증한 시군구청장은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시군구청장이 신고받았죠? 검증했다고? 누구한테 보고? 맞아 죽는다 진짜로. 시군구청장이 국장한테 바로 갔다가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시도지사 제끼는 경우는 없다고. 어머 이거 내가 아는 건데 모르는 거요. 시도지사에게 며칠 어때다 한번 시키시고 있네. 아는 거 다 불러봐요 그러면. 그거는 없어졌어요. 작년에 있다가. 보세요. 보세요. 시군구청장은 상시 신고받는 사람 아니야? 신고받고 상시 검증하겠지. 이걸 며칠 이내에 이렇게 해버리면 급하다고. 신고 건수가 수백 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한이 없어. 모아서 그냥 보고 올리라고. 그럼 누가 취합해서? 시도지사 취합하여 매월 취합하여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국장에게 보고. 요렇게 가면 안 되는 거요. 여기는 기한 없어요. 여기만 1월이요.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예요. 네? 제재는 세 가지가 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있고 3천만 원이 있고 취득가액의 취득세 3배는 작년까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요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 신고를 안 한 게 나빠요? 거짓 신고가 나빠요? 거짓 신고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거래 당사자가 거짓 신고했거나 개공이 거짓 신고했거나 아예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매도 매수인이 직접 거래했다고. 그럼 누가 신고해야 돼? 공동 신고해야지. 개공이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개공이 대신해줬다고. 거짓 신고했다. 무조건 신고 의무자인 당사자가 거짓 신고했든지 개공이 거짓 신고했든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든지 거짓 신고 나오면 취득가액의 100분. 취득가액이다. 그 말은 매매 가격이 4억이다. 그러면 100분의 5. 제법 비싸죠? 3천만 원 이하는 계약서 제출이 아니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요거 두 가지.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뭐? 신고 안 했네. 일방이 거부했네.
조장 방조했네.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인 개공에게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것. 신고를 하시는데 다운 계약서로 거짓으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한 당사자 500가 3천만원짜리하고 거짓 신고 600원 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위반한 개공에 대해서 누가 과태료 부과한다고요? 신고관청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공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죠. 500만원 이나 3천만원 이나 취득가액의 100%의 과태료 부과했죠. 개공에 대해서 신고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과태료 부과하지 등록관청하면 안 돼요. 중개사무소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과태료 부과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 다 관리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온 사람이 개공 아니야. 그래서 신고관청이 개공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했다면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라고. 누가? 신고관청이 누구에 관한 것을 부과일로부터 10일. 이게 부열 이렇게 부과열 이렇게 됐죠? 교재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앞에 111페이지까지 봤어요. 112페이지.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가 시작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한다? 공동 신고해야 한다. 일방이 거부하면 예외로 단독 신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체크하시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누구다? 국가 등인 경우 누가 신고해야 한다? 국가 등이 신고, 단독으로 신고해야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면 안 돼요. 개업 공인사가 시작하면 누구한테 신고 의무가 있다? 개공이 신고 의무자지 당사자가 또는 공동으로 하면 안 돼요. 당사자와 함께 또는 당사자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가 신고해야 한다? 개공이. 신고 대상 및 제외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토지 건물이면 매매 신고하죠. 공유물이면 지분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어쨌든 공유물이 토지 건물이면 전부 매매하든지 공유 지분 매매하든지 매매니까 신고해야 한다.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도 신고한다 한다. 둘째로 허가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한다. 농지증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한다. 예외가 없다. 니은 체크하시고. 외국인 등이 토지 건물 매매 계약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하네요. 해야 한다. 했다면 특례에 따라 또 신고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신고 대상이 아닌 것. 토지 건물이면 신고 대상이죠. 근데 뭐는 매매만 신고하기 때문에 판결, 교환, 증여처럼 매매가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중개 대상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아니고 토지 건물만 신고 대상이지 임목이나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6번의 신고사항 별표. 신고사항이 암기가 되셔야 신고사항을 다 적어서 가져가는 서식이 뭐예요? 신고서 기재사항하고 일치되는데, 신고서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신고사항이 시험 잘 나와요. 어떤 가격? 동그라미 5번 거래 가격이지. 예정하면 안 돼요. 인표, 표, 금일, 거래계약 조건 중개 나왔죠? 인이 뭐예요?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 표. 표시는 뭘 표시를 해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3번의 종류. 네? 표시죠? 금일이 뭐예요? 금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금일. 거래가 뭐라고요? 예정하면 안 돼요. 계약이 뭐? 계약 체결일.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중개 동그라미 8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누구한테 신고 의무가 있다? 개공. 그럼 개공의 인적사항 들어가고 뒤에 사무소 뭐? 상호 또 전화번호 또 소재지를 신고하니까
17의 뜻처럼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신고사항이 아닌 것. 8번은 빠져야 되겠죠. 8번 개공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소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들어간 것은 개공이 거래계약서 교부했을 때만. 그러면 8번 옆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 X다. 그죠? 몇 번만? 8번만.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신고사항이 아니다. 인표는 금일 거래계약 조건을 중개하였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3번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동그라미 신고한 층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신고서 외에 원본, 사본 첨부한다? 뭐만 가져간다? 신고서만.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문서 가능하다. 그죠? 신고 절차에서 1. 공동 신고해야 한다. 누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단 말은 뭐만 가져가면 되고 신고서만. 전자문서 가능하다. 그래서 3번 4번 연결하시고 묶으시고 공동으로 뭐? 서명 또는 제출은 누가? 1인 제출. 직접 가져가면 뭘 보여줘라? 신분증을 누구한테 보여줘라? 시군구청장에게. 2번 단독 신고가 있다.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이나 신고서 들어가야지. 사유서 들어가야죠. 계약서 사본 들어가야지. 전자문서 제출할 수가 없고 담당 공무원은 사유서 들어갔으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직접 가져갈 때는 당연히 뭘 보여주고. 1번 2번이 다른 것이 사유서가 들어가니까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는 것. 공동신고할 때는 뭐만 가져가는데 신고서만 가져가고 사본 원본이 필요가 없는데 비교해 두시면 되고. 3번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제출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는데 대행라면 무조건 묻는 게 전자문서 할 수 없다. 야는 위임장 가져가라. 신분증명서는 다 보여주고 둘 제출 위임한 당사자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법인이면 뭘 찍고? 인감. 법인은 인감 찍었으니까 뭘 첨부하고? 인감증명서. 4번 별표.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 일방이 누구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면 줄이면 괄호에 둘째 줄 국가 등이면 누가?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 공동으로 하면 안 돼요. 단독으로 신고하는 국가 등은 신고서에 단독으로 뭐? 이것도 함정이죠. 당사 개업 공인중개사 신고할 때 누구 도장만? 개공의 도장만 들어가듯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 당사자 공동 서명하면 안 돼요. 누구?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그 다음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분증명서 다 보여줍니다. 4번 체크하시고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한 정보 시스템 줄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전산망을 띄워놓고 전산망 안에서 계약서를 썼다고. 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은 보통은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컴퓨터로 출력해서 계약서 주잖아요. 그런데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 있다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공인인증서 다 발급받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해당 사항을 입력시켰다고. 그럼 누가 알아요? 시군구청이 알겠지?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읽어두셔야 돼. 5번에 개공이 신고한다. 뭐만 가져간다? 신고서만 제출. 누구만 서명 또는 날인 개공만. 당사자 필요 없어요. 3번 체크하시고 공동으로 중개했다. 그럼 어떻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단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제출은 누가? 일방이. 똑같아요. 1인 명의로 하면 안 돼요. 공동중개 나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제출만 1인. 직접 갈 때는 신분증 보여주죠.
개공의 신고서 제출 대행은 누구만? 소공만. 고용인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조는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전자 문서할 수 없다. 그게 핵심이고 야는 누구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개공하고 똑같이 취급하니까 4번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등은 제출하지 않는다. 밑에 박스 정리되어 있죠. 옆에 함정 체크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시작하면 누구에게만? 개공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다. 누구만? 서명 또는 개공만. 당사자 함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박스 밑에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 및 보고. 누구는? 신고관청은 기억, 검증 등의 결과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면 정확하지 않다. 보완케 하면 되죠? 니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을 시킨다고. 뭘 가져오라고? 계약서 밑줄 얼마? 돈도 많다. 거래 계약서 제출하지 않았다. 얼마? 뒤에 밑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얼마? 3천만 원.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다. 누가? 신고관청. 2번 자료 제출 요구. 신고관청은 당사자 개공에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제출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뭐인지는 암기사항 아니에요. 그냥 기억에 계약서 4번 가져와 봐라. 할 수 있죠? 미연에 입금표 통장 4번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 정도 읽어두시면 되고. 박스 밑에 3번 신고 내용의 보고가 바뀌었으니까 누구는?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누구한테 보고 넣어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밑줄되어 있죠? 세종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줄이면 시도지사한테 보고한다. 며칠? 기한 없다고요. 그러면 보고받은 누구는?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1월이 아니고 매월 1회 누구한테? 국장에게 보고.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국장에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시도지사 취합하여 매월 1회 국장에 보고합니다. 좀 있으면 외국인 특례에 또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 4번 신고필증 발급받으면 금인간주다. 발급은 며칠? 지체 없이 발급. 그러면 금인간주는 뭘 발급받으면? 신고필증 발급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금증인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증인은 기억. 누가? 1번 누가? 거래 당사자가 밑줄. 누구로 하여금? 개공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해도 금지.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도 금지. 요구한 당사자는 얼마? 500과. 당사자 밑에 500과. 그러면 신고를 하자는 개공은 얼마? 신고를 안 했다고. 여기 보세요. 이거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보면 난이도 이렇게 된다고요. 거래 당사자가 개공에 누구에게? 개공에게 요구하잖아요. 요구한 당사자는 무조건 얼마? 500과. 요구는 두 가지 하잖아요.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고. 그 요구받은 개공은 신고를 안 하면 얼마? 500과.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했죠. 다운 계약서로. 그럼 요구한 당사자는 얼마? 요구한 사람은 신고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당사자 500. 거짓 신고 요구한 당사자는 다 500. 그럼 요구받은 개공이 거짓 신고 해버리면 거짓 신고한 개공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요구한 당사자는 무조건 얼마? 500. 요구받은 개공이 신고하지 않으면 500. 거짓 신고한 개공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
의무자가 아니어도 거짓 신고하면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 신고한 사람은 얼마? 거짓된 내용의 신고를 했다.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고 의무자 아닌데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이 100분의 5. 거짓 신고를 뒤에 밑줄 뭐 하거나 뭐 조장 방조한 사람 얼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아니 3천만 원짜리 한 개 하고 거짓 신고 요 두 개 빼고 나머지 다 얼마? 신고 안 했네, 거부했네, 당사자 요구했네, 조장 방조했네, 나머지 다 얼마? 500.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3천. 거짓 신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빼고 나머지 다 얼마? 3번은 또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는 안 읽고 또 거짓 보고 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하면 안 돼요. 조장 방조는 500만 원. 거짓 신고한 사람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구석구석 폭탄이다. 4번 거래 신고에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해제 신고 밑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정정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신고할 수 있다. 해제 신고할 수 있다. 1번 잘못 기재 뭐 정정 신청 할 수 있다 해서 이미 동그라미 1번 잘못 기재되었다. 둘째 줄 정정 신청할 수 있다. 3번에 정정 신청할 때는 뭐만 고쳐가면 돼? 신고 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고쳤으면 도장은 찍어야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특약을 하거나 계약서도 바꾼다고 다시 적으면 되는데 계약서 쓸 때 이렇게 지우잖아요. 마음대로 지우면 안 돼요. 지웠다고 빨간 펜으로 도장 2개 다 찍는 거예요. 도장 2개 다 매수인. 그러니까 정정하러 갈 때 지가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찍으라고 도장. 서명 또는 날인. 신고한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정정 신청할 수도 있다고. 다만 거래 당사자의 뭐를 주소나 전화번호나 휴대폰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그 위에 둘째 줄에 서명 또는 날인은 누가? 당사자 공동으로 다 찍고. 그런데 정정에 관한 부분이 뭐다? 당사자의 주소나 전화번호이면 혼자 고쳐가 된다는 거. 매수인이 신고 필증 받고 보니까 자기 주소가 잘못됐더라고. 내 주소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럼 내 혼자 찍어가야 된다고. 이런 경우가 주소나 전화번호 아니면 다 찍어가야 돼요. 신고 필증 재발급 며칠 지체 없이. 정정 신청 사유가 박스 있죠. 그게 바뀌었다고. 4번 있네. 네 번째. 거래대상 부동산 등 돼 있죠. 종류 앞에 건축물로 고치시라고.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고. 건축물의 종류가 다 세대인데 다 가구로 잘못 적어갔다고. 그건 고쳐준다고. 박스 안에 네 번째요. 부동산 등이 아니고 뭐? 건축물. 미음 있나요? 거래대상 부동산의 둘째 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택 있죠. 소재지 지번은 지우시라고. 소재지 지번은 정정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 면적은 남아있죠. 대지권 비율 남아있죠. 지목 면적 밑에 한 개 더 적으시라고. 거래 지분. 그러니까 소재지 지번은 정정 신청서에 빠졌으니까 지우시고 뒤에 남아있는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은 그대로 두시고 한 개만 더 적으시라고. 거래 지분. 소재지를 정정을 안 받아주겠다 지번을 그 말은 물건이 바뀌었다 그 말 아니야. 물건이 바뀌었으면 다시 재신고해야지 그 말입니다. 위에 기억에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있죠. 그건 경미하니까 정정 받아주겠다고. 그러면 옆에다 X표 해보세요. 물건 소재지 지번이 정정이 안 된다면 사람도 바뀌면 안 되겠네. 성명,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도 안 된다고. 기억 옆에 휴대폰 전화번호 옆에 X,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이면 뭐 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사람을 바꾸면 안 되니까. 물건 바꾸면 안 된다. 소재지 지분이 안 되듯이 사람을 바꾸면 안 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안 된다고. 밑에 2번 신고 내용이 뭐 변경되면 뭐 변경 신고를 돼 있죠. 1번에 내용이 변경되었다.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 당연히 전자문서 가능한데 옆에 박스에 변경 신고 사항이 있다. 이것도 고쳤어요. 지 마음대로다. 네 번째 있나요? 네 번째 거래의 조건 되어 있죠. 거래를 지우시고 계약의 조건, 계약으로 고치시고. 비업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중도금 지급일 돼 있고 X표에 잔금 지급일 X 돼 있잖아요. X를 지우시라고.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도 변경을 받아주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개정되기 전에는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 변경신고사항에 들어가 있었다고. 공무원들이 법 바꾸면서 잔금 지급일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바꾼 이유는 있겠죠. 등기법으로 치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되잖아요. 소유권이 등기 신청. 이걸 고쳐줘 버리면 이게 애매해지니까. 처음에는 잔금 지급일 변경은 변경이 안 됐다고. 어쨌든 등기는 형식적인 절차니까 잔금을 언제 지급하든지 당사자 간에 잔금 지급을 합의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합의할 수 있으니 바꿀 수 있으니까 다시 넣었다고. 뺐다가 넣었다. 지 마음대로. 법도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변경 신고 사항에는 모두 잔금 지급일 변경도 받아줍니다. 신고 방법, 박스 밑에 변경 신고 방법. 거래 당사자 개공은 변경 신고에서 서명 또는 신고한 층에 제출하죠. 제출할 수 있고 다만 뭐는 변경 없이 면적 변경 없이 뭐만 바뀌었다? 거래 가격만 바뀌면 거래 가격도 변경 받아주죠. 위에 박스에 미음 있죠. 거래 가격이 바뀌었다. 그러면 가격이 바뀌었으면 증명해야 되니까 이때 뭘 첨부하라고? 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전체 틀어가지고 계약서 사본 첨부하는 것은 단독 신고할 때 사본 들어가고 변경할 때 뭐 변경 없이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가격 변경이면 가격 변경을 증명하니까 사본 첨부한다. 신고 필증 재발급해야 한다. 며칠? 지체 없이. 3번에 해제 신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첫째 줄 무효 취소 해제 줄이면 해제 등이 되었다. 그러면 셋째 줄 서명 또는 동그라미 제출할 수 있다. 이것도요. 1번에 넷째 줄 다만 있나요? 다만. 이걸 또 삭제시켰다 또. 해제 신고하고 거래 신고하고 잘 묻는 게 이거예요.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해제 신고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여기에 시험에 1차로 나오고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한다. 그 말은 매매 계약을 신고한다. 누가? 개공이 신고서에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 누구만?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지. 당사자 필요 없죠? 개공이 신고했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수 있죠? 그러면 신고 의무자였던 개공이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그럼 무효 취소 해제를 당사자 대신해서 개공이 갈 때 계약이 깨졌습니다. 신고하러 갈 때 자기 도장만 들어가면 되겠나요? 당사자 포함. 당연히 당사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법을 개정 시행규칙에서 이걸 뺐다고. 다만 누가? 개공이 해제 등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는 빠졌네. 또 어디는 들어가 있는가? 해제 등의 신고서가 있어 없어요? 신고서에는 반드시 당사자 서명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우지 말고 그냥 두시라고. 예? 삭제된 내용이 의미가 없다고. 거래계약 신고할 때는 개공만, 해제 등의 신고를 누가 할 때는 개공이 할 때는 누가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자. 이게 중요하니까 지우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해제 신고할 때는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전산망을 통해서 해제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해제 등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도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해제 신고를 계약 시스템 통해서 한 경우에도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재발급해라 며칠? 확인서 발급해라 며칠? 지체 없이. 넘기시면 박스에 비교가 되어 있다. 박스 셋째 칸이 있나요? 개공 나왔죠? 개공이 거래계약 신고할 때 누구 도장만? 개공만. 해제 등 신고할 때는 누구 도장까지? 당사자. 제출 대행할 때는 뭐가 안 되고? 전자문서.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게 검증체계 체계 구축 운영 누가? 자료제출 요구 누가? 1번 구축 운영 누구는? 2번 자료제출 요구 누구는? 국장은 검증체계 구축 운영 하여야 한다. 2번 검증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누구에게? 신고관청에게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다. 제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뭐? 검증 결과, 조사 결과. 밑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붙여보세요. 괄호 5번 위에 한 칸 비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지금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누가 구축 운영해라? 국장이 구축 운영해야 하는데 국장의 권한인 구축 운영 업무를 누구한테 위탁하는가? 그러니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땡땡 하시고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 업무를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 업무를 누구한테 위탁한다?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 업무를 누구한테 위탁한다?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중개사 공부를 하시고 민법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감정평가서 시험 공부하러 서울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민법이 재밌어가지고 법무사 시험 공부하러 신림동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락이 없다. 젊었을 때는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각오는 하셔야 돼. 뭐 법대 출신도 아니면 우리가 중개사 공부해가지고 지금 언급한 여기 저기 민법 있잖아요. 민법. 그 다음에 등기법 좀 배우잖아요. 공법 좀 배우잖아요. 이거 가지고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하러 올라갈 때 어디 걸리는가? 영어 시험에 걸려. 한 3년은 그냥 보내겠다 생각. 내가 나이가 어리다. 3년 그냥 보내지 하고 하는 사람 가봐요. 괜찮아. 경험이니까. 제 생각에는 나이가 30대 중반 넘은 사람들은 시험 공부하지 마야지. 말라고 시험 공부하러도 신림동 고시는 그 골방에 요만한 골방에 앉아가지고 3년이나 푹 있다고 와요. 20대 정도 같으면 한번 분기탱천회가 한번 가볼 수는 있다. 구경하고 3년 하고 뭐하냐 되면 좋고 안 되면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하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내려오면 부모님이 금요 환영한다. 언니 욕 봤다. 그래 막 욕 봤다 하고 말지. 안 될 거 말로 했나 이렇게 하진 않겠지. 각오는 하셔야 돼. 법무사 시험은 보통은 사법시험 공부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법무사 공부해요. 법무사는 막 옆에서 뭐 쉽게 따는 것 같아도 상법, 형법 가면 미칩니다. 이제 하지 마시라고. 그 민법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책을 한 개 만드시라고. 실무책을 한 개 만드시라고 본인이. 예? 실무책을 해가지고 자기가 실무 강사를 하시는 거 좋아. 실무를 한 5년 해보시고 실무 사례 있잖아요. 모으고 내가 계약강 모으고 분쟁이 있을 거 아니야.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실무 강사는 괜찮아요. 실무 강의 우리 실무 교육 받아야 안 받아요? 부동산에 몇 년 이상 종사하면 또 강사도 간다고. 풍수지를 공부해가지고 풍수 강사 하셔도 돼. 공부하지 마시라고. 아직 남았어요. 한국감정원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감정평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 거예요. 감정평가사도 정 따가지고 한국감정원에 들어갈 정도 성적이 나오면 괜찮아. 네? 월급 500만 원 벌어요. 500만 원. 월급 500만 원 괜찮죠?
부동산에가 500만 원 더 벌잖아요. 두 말 벌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생각도 없다 지금. 더. 이거 끝나면 이제 공부 안 한다 이제. 평생 공부할 필요가 없다. 자, 5번 적정성의 검증 및 통보. 누가 검증해야 한다? 세계 구축 운영은 국장, 검증해야 하는 사람은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이 둘째 줄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검증했다면 세금 매겨야 되겠네. 누구는? 신고관청은 세무관세의 정액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사람은 과세자료 활용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죠.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니까 누가 과태료 부과한다? 신고관청은 그 말은 부동산 소재지 그 말입니다. 2번 책 가시고 누구에게? 개공에게 과태료 부과했다. 부과일로부터 며칠? 10일. 부과열. 누구에게 통보 넣어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누구에 관한 것만? 개공에 관한 것만. 밑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3천만 원 밑줄.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거짓으로 위조해서 제출했다고.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나오면 제출하지 않아도 3천만 원. 거짓 제출해도 3천만 원. 500만 원짜리 암기상 아니에요. 동그란 괄호 5번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100분의 5. 뭐한 자? 거래 당사자든지 개공이든지 신고 의무자가 아니든지 어떻게 했다? 거짓으로 한 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6번 자진신고자 별표. 올해 시험 나올 거야. 쉬었다 하죠.